안녕하세요. 42살, 남들 눈엔 예쁘고 귀한 딸이지만 시댁 가면 종살이하는 며느리로 살아가는 여자랍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친정 가면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속깁니 소리 듣고 시댁 가면 그 집 며느리는 왜 저래? 뒷말 듣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사돈 낱말 하랬더니 제 며느리 흉 본다고. 참, 남의 며느리 흉은 잘도 보면서 지 딸 귀한 건 하늘만큼 치켜 세우는 사람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우리 시댁만 해도 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누구 하나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저를 종 부리듯 대했죠. 저요. 처음엔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됐다. 한번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와, 그렇게 갚을 수도 있네 하실 거예요. 그날도 별일 아닌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애미야, 주말에 고모네 오신다. 전 좀 붙여와. 명령이었죠. 부탁이 아니라. 제가 네, 어머님. 하고 끊자마자 옆에 있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 그래. 당신 요즘 일도 바쁜데. 하지만 그런 말을 했다간 시댁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재료며 밀가루며 다 사서 집에서 전 부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일에 벌어졌어요. 시댁 마당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팔짱 끼고 있더라고요. 어휴, 겨우 이만큼밖에 못했니?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도 부쳐서 만들어 왔어. 거기까진 참았어요. 근데 뒤에서 시누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기름 좀 넉넉히 써야지요. 너무 쩍쩍 마른 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에 놓인 접시를 들춰보더라고요.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누구 딸이 아니고 누구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죠. 그래도 입 꼭 다물고 꾹 참았습니다. 오늘까지만 봐주자. 내가 언젠가 한 방 먹여주마.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막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이모 생신잔치 하려고. 네가 음식 좀 해와라. 문제는 그 전날이 친정엄마의 병원 검진일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청각장애인이세요. 한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도 보청기가 없으면 대화가 어려운 정도였죠. 그날따라 엄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고 갔다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또 시댁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당장 와서 음식하라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죠. 그냥 가지 마. 이번엔 내가 얘기할게.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야,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집에서 더는 나를 종부리듯 못하게. 그리하여 다음날 시댁으로 갔어요. 근데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일단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상 차린다고 분주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 티격태격하면서 저더러 그릇 가져와라, 냄비 씻어라 이러는 거죠. 제가 꾹 참고 묵묵히 하다가 결정적인 장면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애들은 바쁘니 이런 건 다 며느리가 해야지 어딜 감히 앉아 있겠어. 말인즉 우리 딸은 손에 물도 못 묻힌다는 뜻이었죠.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오늘 한번 판을 엎어보자.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시누이가 저한테 또 생색내며 말했어요. 언니, 이번에 동생 가구 좀 할 건데요. 엄마가 좀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언니도 좀 도와주세요. 한 1,000만 원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지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왜 내 돈을 달라고 해? 그때 저는 참지 않았어요. 정색하고 딱 말했죠. 아가씨, 그건 둘째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제가 막 몰아붙이니 그때는 좀 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집에 병간호할 친정 엄마가 계세요. 이렇게 매번 갑자기 부르시면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 얘기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겠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가 싸해졌죠. 하지만 저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도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하시고 시누이도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 먹이고 나니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으면 기회를 노려서 딱 한 방 해주세요. 그 한 번이 평생 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댁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동안은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시댁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배가 아프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어디 한번 또 그러나 보자 싶은 배짱도 좀 생겼어요. 그 일이 있고 딱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애미야, 이번 주말에 이거 좀 해와 딱딱 명령 조였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애미야, 다음 주에 작은 이모가 온댄다. 그냥 식구들끼리 밥 먹는 자리야.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를래? 어머 웬일? 이게 누구신가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 같은 말투라니.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어머님. 스케줄 보고 될 것 같으면 연락드릴게요. 대답도 쿨하게 해줬죠. 그러고 보니 저도 마음 한켠이 후련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시댁에서 막 부려먹히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 토요일 친정엄마랑 병원에 다녀왔어요. 우리 엄마가 청각장애인인 건 말씀드렸죠? 한쪽 귀는 전혀 못 들으시고 반대쪽 귀도 보청기 없이는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날은 보청기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서 진료 내내 필담으로 소통했어요. 진료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어머님, 며느님이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엄마가 눈치채고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손바닥에 고맙다라고 손가락으로 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짠하던지 그날 이후로는 늘 여분 배터리까지 꼭 챙기게 됐답니다. 며칠 뒤 시댁 식사 자리에 갔는데요. 이번엔 시누이까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지난번 일이 꽤 충격이었는지 둘 다 예전처럼 막 대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미야, 자리 좀 넓게 펴놔라 정도만 말하고 시누이는 아예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며 말을 아끼더라고요. 식사 중간쯤 돼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셨어요. 내 친정엄마 건강은 어떠시냐? 순간 젓가락질 멈췄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얘기 먼저 꺼낸 적 없던 분이거든요. 제가 뭐 청력이 더 나빠지진 않으셨어요. 병원도 다니시고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느닷없이 끼어들더라고요. 언니, 다음에 친정어머님 모시고 같이 밥 한번 해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어머나, 이게 누구 말인가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 얘기만 나오면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 속으로 눈치 꽤 보내 하면서도 겉으론 싱긋 웃어줬어요. 네, 기회 되면 그러죠. 그날 식사 끝날 즈음 시어머니가 또 조심스럽게 말하시더라고요. 저기 애미야, 지난번에 그랬던 건 내가 좀 심했지? 앞으론 갑자기 부르거나 그런 건 안 할게.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진 말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사과 비슷한 말. 그 자리에서야 표정 관리하느라 아닙니다. 어머님 했지만 속으론 통쾌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랑 동생 정신 제대로 차린 것 같더라. 그러게.
괜히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안 했으면 또 종 부리듯 했겠지. 둘이 차 안에서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 평화롭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신우이가 또 한 건 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언니 혹시 이번에 동생 결혼식 자금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오빠네가 그래도 도와주면 좋겠다 하셨어요. 아니 또 시작인가? 정색하고 답장했어요. 요즘 저희 사정도 빠듯해서 어려워요. 형편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니 또다시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며칠 지나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어쩜 그리 목소리가 유해졌는지. 애미야, 이번 일은 걔가 너무 앞서갔어.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친정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청각장애가 있으시면 얼마나 힘드냐. 너도 고생이지? 앞으로 필요하면 말해라. 내가 뭐라도 도울게. 정말 사람이 달라지면 이렇게까지 바뀌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시댁 갈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대우가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일단 부엌으로 끌고 가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앉아, 애미야. 내가 힘든데 하며 먼저 자리를 내주시고요. 시누이는 오히려 음식 담아다 주며 언니, 이것 좀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통쾌하게 한마디 하고 난 뒤로 시어머니며 시누이가 슬슬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금방 변하나 싶었지만 뭐 좋아졌으니 저야 좋았죠. 그 뒤로 시댁에서 갑자기 부르거나 무리한 부탁도 확 줄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이번에 너희 친정어머님 한번 모셔와. 같이 밥 먹자. 네? 제가 순간 귀를 의심했죠. 그동안은 저희 친정엄마 얘기만 나와도 애휴하고 넘기던 분이 왜 갑자기 저러시나. 아무래도 지난번 제가 딱 말했던 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정말요? 엄마가 잘 들으시는 게 아니라 걱정인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런 건 괜찮아. 식사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조용히 말씀드릴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는 시댁 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특히 청각장애가 있으신지라 낯선 자리에선 늘 긴장하시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께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를 위해서 가야지. 나야 괜찮다. 그러면서 화장도 곱게 하고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답니다. 드디어 시댁 식사날. 저희 엄마 손잡고 시댁 마당에 들어서는데 웬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중까지 나오신 거예요. 사돈 오셨어요? 아이고 먼 걸음을. 이렇게 살갑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엄마는 들리진 않아도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엄마 귀에 어머님이 반갑다고 하셔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방에 들어가니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누이가 또 달라졌어요. 전엔 절 보면 언니 이것 좀 해요. 언니 저것 좀 부르던 사람이 이번엔 오히려 엄마 옆에 앉아서 찻잔을 따라주며 말하더군요. 사돈 어른 차 드세요. 오늘 날씨가 쌀쌀하죠? 그 모습 보니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얘가 진짜 정신 좀 차렸구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요. 저희 엄마는 듣는 게 어렵다 보니 자연스레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죠.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 오늘 오셔서 정말 좋아요. 자주 뵈어요. 그 순간 시누이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엄마 앞접시며 반찬도 챙겨주더라고요. 정말 예전과는 딴판이었죠. 근데 식사 중간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희 시댁 동네 친척 한 분이 들이닥친 거예요. 평소 입이 좀 거칠기로 유명한 분인데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아니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오셨네.
참 보기 좋네. 이러면서 눈짓을 하는데 뉘앙스가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말의 순간 분위기가 싸마이너스했어요. 저도 좀 긴장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나서더군요. 사돈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먼 길 오셨지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친척분도 머쓱했는지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써주셨어요. 내가 잘했다.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 엄마한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종종 전화해서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으시고 시누이는 아예 엄마 좋아하는 과일까지 챙겨다 주기도 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 관계는 결국 딱 한 번 내가 할 말을 제대로 하면 달라지는구나. 괜히 참고 참다가 나중에 터지면 더 꼬이고. 다음 이야기는요. 그 뒤에 또 시누이 쪽에서 작은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또 한 번 시원하게 정리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며느리라고 너무 참지만 마세요. 할 말 딱 하면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며 시누이가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서로 먼저 안부도 묻고 시댁과도 예전처럼 부려먹으려는 기색이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조금 조용하다 싶으면 또 슬슬 도지는 법. 이번엔 시누이 쪽에서 또 한 건이 터졌답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어요.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오던 길이었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 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이때부터 쎄한 예감이 들었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말 시작할 때면 뭔가 부탁하려는 거거든요. 왜요? 제가 딱 짧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언니가 혹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나 해서요. 엄마는 허리 아프다고 못 보신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열불이 확 치밀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애들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갑자기 전날 밤에 전화해서 부탁이라니요. 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네 하고 끌려갔겠지만 이젠 달라졌거든요. 아가씨, 나 내일 일정 있어서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이러면 곤란하지. 딱 잘났어요. 그러자 시누이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더라고요. 언니, 지난번 엄마가 언니 덕분에 고마웠다고 하셔서 그 마음으로 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말을 참 교묘하게 돌리죠. 그 말에 저도 바로 받아쳤어요. 고맙게 생각하는 거랑 갑자기 애 봐달라고 부탁하는 건 다르지. 미리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나도 난처해요. 상대방이 말이 막혔는지 한참 뜸 들이더니 아, 네, 알겠어요. 툭 끊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끊고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옆에서 물었어요. 걔가 또 뭐래?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남편이 웃더라고요. 잘했어. 당신 요즘 말 참 잘한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엔 시누이한테 말 한마디 못했었거든요. 눈치만 보고 끌려다녔죠. 근데 사람이 한번 딱 깨닫고 나니 참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살짝 뾰로통한 느낌. 애미야, 그날 시누이가 애 좀 맡기려다 못 맡겼다더라. 바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 일엔 좀 마음 써줘야지. 이게 웬 말입니까?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근데 이번엔 저도 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일정이 있었고 미리 말씀 안 하셔서 그랬던 건데요. 저도 저희 엄마 병원도 가고 아이도 챙기느라 일정 많아요. 그렇게 또박또박 말하니
시어머니가 한참 뜸 들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얘기하자. 이야, 이번엔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역시 말을 딱 해야 통하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친정엄마 댁에 갔다가 그 얘기를 전했더니 엄마가 손바닥에 또박또박 이렇게 써주셨어요. 내가 잘했다. 그 글자 보는 순간 또 울컥했죠. 예전 같으면 엄마한테 이런 얘기 못했을 텐데 이젠 속 시원하게 말도 하고 엄마도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며칠 후 신우이랑 시댁에서 다시 마주쳤는데 어머나, 이번엔 아예 제 눈치를 보면서 말도 조심조심 하는 거 있죠? 언니,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했어요. 먼저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 상대하는 건 정말 타이밍과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그 뒤로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예전처럼 막 대하거나 며느리라고 종 부리려는 기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제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이 전보다 훨씬 편해졌죠.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엄마랑 동생이 눈치 엄청 보더라. 속으론 이게 다 내가 지난번부터 할 말 제대로 한 덕이지 싶었죠. 그렇게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을 즈음 또 다른 일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먹였거든요. 그 뒤로 시댁에서도 슬슬 분위기가 잡히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한두 번 바뀐다고 완전히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또 한 번 더 생겼어요. 바로 시댁 잔칫날 이야기랍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모이시는 날이라 시댁에서 작은 잔치 비슷하게 연다고 하셨어요. 전화로 시어머니가 애미야, 그냥 밥 한 끼 하는 자리야. 너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신다는데 그분들 다 연세 있으시니 가벼운 상 차릴 거야. 네가 잠깐만 도와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또 잠깐만이라는 말이 찜찜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무턱대고 오라가 아니니 한번 가보기로 했죠. 그날 아침 친정엄마가 마침 집에 오셨길래 잠깐 얘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상 차리러 잠깐 다녀올게. 엄마는 손으로 고생하겠네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미리 싸온 사과 한 봉지 건네시더라고요. 시댁 가져가. 엄마는 본인 귀가 잘 안 들리셔도 늘 그런 정성 하나는 정말 고우세요. 그거 들고 시댁으로 갔죠. 가니까 마당엔 이미 상 차릴 준비로 분주했어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시누이가 와서 언니, 엄마가 오늘 언니 없으면 힘드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요령 좋으시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헉, 순간 또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걸로 들었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떠넘기는 분위기?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누이는 저한테 그 말만 툭 해놓고는 바로 옷 챙겨 입고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언니, 저 잠깐만요. 친구들이 잠깐 온다고 해서. 그러더니 싹 나가더라고요. 와, 그때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아, 또 이러는구나. 그래도 일단 속으로 참았어요. 주방에서 찬거리 손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네가 없으면 오늘 일 못 치렀겠다. 역시 손 빠르네. 칭찬 같지만 은근슬쩍 책임을 저한테 넘기려는 말투였죠. 그 순간 저는 딱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용히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님, 저 잠깐만요. 원래 잠깐 도와드린다고 해서 온 건데 이렇게 갑자기 혼자 맡게 되는 건 좀 곤란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이 픽업도 해야 해서 오래 못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아니, 나는 또 너 시간 되는 줄 알고. 변명 비슷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갑자기 맡기면 저도 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상만 얼른 차려놓고 저녁 전엔 슬쩍 빠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남아서 치우기까지 하고 왔겠지만 이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묻더라고요. 잔치 어땠어?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했죠. 남편도 웃으면서 잘했네. 이제 진짜 당신 시댁에서 할 말 다 하는구나. 솔직히 속으론 시원했어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정리해 주니까 시댁에서도 더는 쉽게 못 대하더라고요. 며칠 뒤 시누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난번에 너무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했어요. 다음부턴 미리 상의할게요. 딱 그 말 보는데 됐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엄마랑 동네 공원 산책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손으로 잘했다라고 또박또박 써주시더라고요. 그날 참 마음이 따뜻했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시원하게 넘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 말은 해야 관계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결국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지난번 시댁 잔치날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또 한 번 딱 말하고 돌아섰더니 그 후로 분위기가 꽤 달라졌어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그렇게 몇 번 딱 한마디 해주면 말 한마디 못하던 며느리가 아니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시댁 가면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들어가자마자 부엌으로 끌려가곤 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먼저 애미야 앉아. 피곤할 텐데. 이러세요. 시누이도 슬쩍슬쩍 눈치를 보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죠?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고 한 번 딱 얘기하면 또 조심하고. 그 무렵 동네에 작은 잔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동네 친구분이 생신이라 시어머니가 가신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 갔다가 그 친구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대기 며느리야. 엄마가 며느리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요즘은 며느리가 어찌나 야무지고 살갑다고 그러시던데. 순간 웃음이 나더라고요. 속으로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다 해? 싶었죠. 뭐 어쨌든 덕분에 요즘은 시댁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데 또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시누이 쪽에서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묻더라고요. 동생이 이번에 집 수리하려는데 우리 보고 인테리어비 조금 보태줄 수 있냐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아하 또 시작이네 싶었죠. 지난번 애 봐달라고 부탁하고 욕먹은 뒤로 조용하더니 이제는 돈 문제로? 남편은 또 조심스럽게 어떻게 할까? 내 생각엔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 이번에도 내가 말할게. 또 흐지부지 하면 계속 이러지. 며칠 뒤 시누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언니, 혹시 이번에 집 고치는 거에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이번에도 역시 어머니 이름을 먼저 끌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아가씨, 우리도 지금 사정이 빠듯해서 힘들어요. 미안해요. 딱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시누이도 이번엔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끝냈어요. 지난번처럼 막 따지거나 하지 못하더라고요. 며칠 뒤 시댁에서 또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은 친척 몇 분까지 오신 자리였는데 저녁밥 다 먹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분들 앞에서 우리 애미가 요즘 참 기특해. 친정엄마 모시고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늘 살갑게 하고 말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좀 놀랐어요.
예전엔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옆에서 듣던 신우이 표정이 또 묘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슬쩍 이러더군요. 언니야 워낙 똑부러지시죠. 저야 따라가려 해도 쉽지 않아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은근히 비꼬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했죠. 아가씨,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자기 할 일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멋있는 거야. 그 말에 친척분들이 박수까지 치며 웃으셨어요. 신우이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라고요. 그날 또 한 번 정리된 셈이죠. 그 뒤로 신우이 쪽에서도 더 조심스러운 태도가 확실히 자리 잡더라고요. 서로 지킬 선은 지키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 무렵 친정엄마랑 동네 장 구경을 갔어요. 엄마가 예전엔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불편해 하셨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다니는 걸 참 좋아하세요. 장 구경하다가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불을 보셨거든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말 대신 손끝으로 만져보시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하나 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또 손바닥에 써주셨어요. 고맙다, 딸.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예전엔 속상했던 일도 많았는데 요즘은 엄마랑 이렇게 다니는 시간이 참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시댁 쪽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저도 이제는 며느리로서 할 말은 하고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도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애미야, 어머님은 요즘 어때? 날도 추워지는데 병원은 잘 다니셔? 예전 같으면 친정 얘긴 쏙 빼고 시댁 일만 강조하시던 분이 이제는 먼저 물어보시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엔 친정엄마 댁에 작은 일이 있었거든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제가 남편이랑 주말에 가서 고쳐드렸죠. 그 얘기를 시댁 가서 우연히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런 건 나한테도 말하지. 내가 아는 사람 불러줄걸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들으니 시댁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시누이 쪽에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둘째 시누이 결혼 준비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랑 결혼 날짜를 잡았다면서 시댁에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가 좀 북적였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언니, 저 결혼식 할 때 언니 결혼 때처럼 예물 풀세트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언니는 진짜 복 받은 거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 말 같지만 은근히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말투였죠. 그 순간 주변 친척들도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살짝 묘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동안 배운 게 있거든요. 바로 웃으면서 말했죠. 아가씨, 결혼 준비는 자기 형편껏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이랑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쌓여. 아가씨도 아가씨답게 멋지게 준비해요. 딱 이렇게 말했더니 주변에서 박수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시누이도 민망했는지 급히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말솜씨가 장난 아니다. 동생을 오늘 제대로 깠네. 저도 웃으면서 이젠 할 말은 해야지. 그래야 서로 편하잖아. 그 다음 주엔 친정엄마랑 동네 찻집에 다녀왔어요. 엄마는 사람 많은데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요즘은 제가 같이 가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엄마가 종이에 또박또박 써주셨어요. 너도 이제 어른 됐다. 그 말 보는데 괜히 또 울컥했어요. 엄마가 늘 걱정하시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도 하고 분위기도 만들고 있는 걸 보셨으니 기특하셨나 봐요. 요즘은 정말 시댁 가도 예전처럼 숨 막히지 않고 서로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다 억울한 일만 쌓이면 내가 더 손해더라고요. 적당할 때는 말로 딱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결국 가족 관계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시누이 결혼 준비하면서 은근히 또 한마디 했다가 제가 싹 정리했던 얘기 했잖아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애미야, 요즘 바쁘지? 저녁 만난 거 해먹고 다니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시댁 일로 뭘 해달라 부탁부터 시작했을 분인데 먼저 안부를 묻고 챙기시는 거 있죠. 저도 답장했죠. 네, 어머님.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그 즈음 시누이 결혼 준비가 거의 막바지였어요. 혼수며 예단 얘기가 오가는데 저는 그냥 중립을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애미야, 이번에 시누이 예단 준비하면서 좀 신경 써줄래? 네가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이번에도 네가 좀 나서주면 안 되겠니? 솔직히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내 할 일 잘했을 뿐인데 갑자기 또 나서달라고? 근데 이건 또 바로 거절하면 분위기 또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가씨가 본인 일 똑부러지게 잘하잖아요. 제가 굳이 나서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어머님이 중심 잡아주세요. 딱 이렇게 부드럽게 넘겼죠. 며칠 후 시누이 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혹시 예단 들어가는 거랑 예물 맞추는 거 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언니한테 다 맡겼다고 하시던데. 어머나, 이건 또 뭐지? 누가 맡긴 것도 아니고 내가 챙길 건 챙긴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침착하게. 아가씨, 나는 우리 상황에 맞게 준비했어요. 아가씨도 상황에 맞게 하세요. 괜히 남 따라가면 힘드니까. 이번에도 싹 정리했죠. 얼마 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너도 고생 많지. 친정엄마 챙기랴, 집안 챙기랴. 내가 참 미안하다. 그 말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예전엔 이런 말씀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 친정엄마랑 또 시장에 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 사서 드렸는데 엄마가 손바닥에 내가 참 고맙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 글자 보는데 괜히 또 울컥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시며 저도 이렇게 단단해진 걸 아시니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댁 가는 것도 예전처럼 두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람 사이도 결국 내가 바뀌고 한마디 한마디 제대로 하면 상대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배웠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시댁에서는 며느리이지만 친정에서는 또 귀한 딸이잖아요. 며느리건 딸이건 모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